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정말 숨쉬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너무나 답답하기만 한데 하루빨리 코로나도 무더위도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계곡에 발 담그고 백숙을 먹는 듯 기분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알트코인들 또한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어도 전고점 대비 줄어든 투심을 돌리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앙은행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며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걱정이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중앙은행 총재에게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는 것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중앙은행 총재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우려는 주로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가브리엘 마쿨로프의 경우는 중앙은행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분산 원장 기술이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어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이 그 어떤 이점보다 훨씬 더 많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지만 투명성 부족, 범죄 및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에 들인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 빠르게 변화하며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년 전보다는 이제 2년 전이, 2년 전보다는 1년 전이, 1년 전보다는 현재가 훨씬 안정적이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나쁘지 않은 기조로 인하여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이죠.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시작이 된 것은 지난 2월부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 식당만 가더라도 옆에서 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 조사가 나왔는데, 올해 상승장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늘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이용자가 1억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총 2억 2,100만 명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크립토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며 2억 2,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7월 약 1억 명의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 이용자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특히 그레이스케일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마스터카드 등 기관의 암호화폐 도입 관련 뉴스가 사용자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1억 명이 증가를 했지만, 지난 5월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반토막 사건으로 인해 6천만 명은 이 시장을 떠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가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인데,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하여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그널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확장이 되게 될지, 이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자산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가격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의 경우는 차트 분석을 통해 현재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으므로 44,000달러까지 상승한다는 분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자 이제 플랜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번 다가오는 8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47,000달러뿐 아니라 목표가인 28만 8천 달러까지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무튼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벨포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규제는 호재이며 연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이자 이제 전직 주식 중개인인 조던 벨포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상승할 것이라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인물이 조던 벨포트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좀 부자처럼 생긴 것 같은데 무튼 다시 기사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연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45,000에서 이제 7만 달러, 이더리움은 3,700에서 4,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텀이 조금 길긴 하죠. 다만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크지만 일부 낙관론자들이 제시한 비현실적인 목표가는 과대 광고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단기적인 가격의 목표를 예측하는 것을 제가 2020년 초반쯤에 영상을 통하여 2019년 전문가들이 예측한 2020년의 가격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2020년의 가격을 맞춘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없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이제 참고식으로만 보시며 이러한 내용에서 가격이 얼마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것보단 그러한 전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대표 홍보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쉬 트리거를 당겼다고 평가받는 기업이죠.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솔직히 이 기업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홍보비를 개인적으로 찔러줘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 지난 2개월간 하락했던 시장에도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했던 기업이죠. 지난 5월 비트코인이 하락해도 무려 1,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뿐 아니라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에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무려 13,500개를 추가 매수하며 보유한 비트코인의 개수가 무려 10만 개가 넘은 것이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진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추가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매입에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마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히딩크 감독의 이 말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이야기랑 겹쳐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전략을 취한 결과에 계속 만족하고 있다. 최근 증제를 통해 1,5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전략에 자본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이죠. 과연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갈 미래의 청사진이 마이클 세일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예전 구글과 아마존의 주식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보기에 지금의 가격이 3만 달러이든 4만 달러이든 5만 달러이든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것이죠. 과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뒤, 5년 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뒤쯤에는 주식과 비슷할 정도의 인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쯤이면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CBDC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퍼져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CBDC의 지갑이 어떠한 캠페인이든 아니면 저번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로페이 등의 인프라가 급작스럽게 퍼졌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BDC 지갑의 암호화폐 시장이 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이 시장에 대한 대규모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대규모 자금 또한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년 뒤, 5년 뒤 이 시장의 미래와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얼마 남지 않으며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계속해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의 경우는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가격이 폭등할 뿐 아니라 우리의 대장 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런던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상승 견인 전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월 4일이나 5일이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 정확히는 8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죠. 이더리움의 런던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공급 속도를 늦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런던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의 연간 공급량이 약 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에 더해 현재 이더리움이 가장 크게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POW에서 POS로의 전환 후에 공급량은 한층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이 정도로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면 사실상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업그레이드, 즉 내재 가치가 올라갈 만한 내용들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결국엔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워낙 예전부터 이더리움의 가격적인 측면 저평가가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여줄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글로벌 결제 대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시켰던 기업인데 바로 페이팔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이죠. 내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21년 3월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며 투자 용도 자산을 넘어서 이제 일상적인 거래의 자금원이 되는 전환점을 맞았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 7월에는 암호화폐 구입 한도를 5배나 증가시키며 이 시장에 대한 애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핫한 섹터이죠. 바로 디파이 시장과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관심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디파이 및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이제 관심이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 결제 대기업이죠. 페이팔의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파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CEO 댄 슐만의 경우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는 송금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나 지금도 은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등 현재 금융 과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팔이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메인으로 하려는 일은 차세대 금융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그것을 만드는 데는 이 회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페이팔의 CEO 댄 슐만이 언급한 내용과 제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대체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꿔줄 새로운 금융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으나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접하셨겠지만, 나이지리아의 현재 모습이나 인도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 국가들에게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 금융 선진국들에게도 발빠르게 퍼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문제들이 일단 먼저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독일의 수석 경제고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또 경제 상황들을 보았을 때 미국과 중국의 대립 보이지 않는 경제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만일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패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패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이제 굉장히 자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소재 글로벌 보험회사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의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하여 서양 국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무시한다면 디지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패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기술을 이제 단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해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혁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서양 국가들은 암호화폐 기업 간의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산업이 암호화폐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그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해치 수단으로서의 역할로만 단정지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러한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금의 일정 부분만 흡수한다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 자명했기에 충분하다 이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시장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모습의 금융을 창조할 것이며 이런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통 금융권들은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알기에 방금 알리안츠 경제고문의 경우는 마치 서양의 모든 국가들이 이 시장을 배척하는 듯이 이제 써져 있지만 최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많이 매집하려고 이번 말도 안 되는 조정을 시켜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도 생기고 있는데 미래의 금융에 비트코인은 중심이 될 것이며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도태되며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 머지않은 미래의 말이죠.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정말 현금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가 아예 안 되는 매장도 있죠. 어찌 보면 이미 확정된 미래일 수 있지만 기존의 도박, 투기, 버블이라는 인식, 소위 말해 색안경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 시장의 내재 가치를 저평가시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기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장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우리의 자산들에게 이제 일할 시간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나요? 단기적이 아닌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죠. 2031년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기뻐하며 한우 A+ 등급에다가 소맥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시원하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자산의 성장을 견뎌온 분들을 이제 모셔서 시원하게 한턱 한번 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일본에서 XRP를 직접 쓰는 솔루션이죠. ODL의 통로를 개척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오늘도 현재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XRP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아주 발가락 발톱만큼이긴 하지만 토닥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리플의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파트너십 소식 덕분일까요? XRP의 단순 인기가 올라간 것일까요? 리플 XRP의 거래량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수치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전 세계 XRP 거래량이 무려 98%나 급증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6위인 XRP는 2분기 거래량이 44억 달러까지 치솟아 분기 대비 98%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XRP 또한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4일을 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RP의 퍼포먼스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XRP뿐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우리 게르게 코인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과연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어떤 코인보다 실용적이며 기술적으로 뛰어난 코인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맞는 가치를 찾아 상승할 수 있는 XRP가 되기를 XRP의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순간이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정말 몇 달 만에 50포인트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운데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3포인트에 도달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요 몇 주간 이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 다시금 상승장이 찾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실망감과 좌절을 안긴 만큼 이번에는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는 장으로 맞아주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7% 하락한 4,570만 원대, 일주일 전 대비해선 무려 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15.6% 상승한 276만 원대, 3위 테더는 환율이죠.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1,149원대. 우리 게르게 코인 시가총액 6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6.18%,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24.31% 상승한 86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7.5%,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7.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